우리는 매일 아침 깨끗한 출근길을 마주합니다. 바로 이분들 덕분이겠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새벽 5시부터 하루 8시간 가까이 도로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어깨 부분, 허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 그분들한테 제일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척추계통 그쪽 질환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잠깐 쓰고 있지만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손목이나 어깨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통풍이 좀 잘 되는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감하는 게 많이 가벼워져가지고 무거운 안전모는 이제 가라! 작지만 큰 100g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거리에 발걸음 소리만 들립니다. 오늘의 숨은 일꾼,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에 근무하는 배영균 사무관입니다. 오늘 종로구청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분들이 작업을 5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올해로 26년 차 베테랑 공무원인데요. 그가 찾은 곳은 종로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입니다. 오늘부터 여기까지 오시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해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배영균 사무관이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새로 지급된 경량 안전모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6월 22일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량 안전모를 허용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격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격관리 지침을 개정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경량 안전모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또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전파를 했고 지자체에서는 협조가 되는 지자체는 바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현장에 보급하는 사례가 이제 종로구청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배 사무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안전모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아, 이게 이번에 바꾼 예, 이번에 새로 바뀐 안전모. 아, 가볍기는 하네요. 머리에 썼을 때도 가볍게 느껴질까요? 새로 보급된 경량모를 써봅니다. 기존 안전모로 작업을 해보고 제가 기존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체험하고 싶거든요. 고맙습니다. 이게 예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인증 안전모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제로 경량 안전모보다 무거운가요? 경량보다는 무겁네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새로 보급된 경량 안전모는 기존 안전모에 비해 3분의 1가량 가벼워졌습니다. 기존 안전모는 인증제품 안전모라고 해서 평균 무게가 350g 이상이 되는 제품의 안전모였고요. 이번에 경량 안전모라고 바뀐 것은 평균 무게가 250g 정도 되는 가벼운 안전모,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안전모가 되겠습니다. 100g 줄었지만 체감하면 훨씬 가볍게 느껴질 뿐 아니라 안전모 양옆으로 구멍이 나 있어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땀이 차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량 안전모 보급은 작업 환경이 위험하지 않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가로청소원 같은 경우에 작업의 어떤 방식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펴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뭐 전부터 이런 개선을 좀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량모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다름 아닌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덕수 총리와의 조찬 회동에서 무거웠던 안전모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환경부는 바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3시간의 1차 작업이 끝나면
환경미화원들은 아침을 먹기 위해 다시 휴게실로 모이는데요. 이곳에서 경량모 아이디어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김대성 씨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지 9년 차인데요. 저희는 보통 새벽에 나와서 이제 여기서 점심까지 이제 먹고 들어가니까 별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직접 해서 드시는 분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여기서 다 답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또 잠도 일찍 자야 돼서 저희가 일찍 출근해야 돼서 보통 빠르신 분들은 저녁 8시에도 주무시고 하시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근무 환경을 늘 살펴야 하는 배사무관. 안녕하세요. 강진구의 배인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내셨습니다. 저 안전모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뭐 낙하물에 대한 머리 충격을 방지를 위한 이제 안전모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가로 청소원들은 실질적으로 저 안전모가 맞지 않다고 이제 많이들 이제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의견을 이제 제시할 기회가 이제 많지가 않았죠. 왜냐면 저희는 새벽에 이제 일하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러다가 이제 조찬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을 때 이때 꼭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고 싶다 싶어서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대성 씨는 경량모 아이디어로 환경부에서 주는 표창장까지 받았는데요. 그의 용기가 동료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일단 이 인정안전모 쓰고 한번 작업을 해보고 제가 예전에 작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시죠. 기존의 안전모를 쓰고 가로 청소를 할 경우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두운 새벽,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해보니 잠깐 했는데도 목에 무리가 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도 발견했는데요. 나무대로 만들어진 빗자루가 생각보다 너무 무겁습니다. 장시간 비지를 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안전모뿐 아니라 빗자루도 더 가벼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몇 번 쓸지도 않았는데 지금 손목이 되게 무리가 갑니다. 어깨도 아프고 네, 맞습니다. 무거워서 그런 것 그렇을 같아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대가 네네. 이건 나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루미늄이 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알루미늄으로 만든다 해도 예. 이게 머리가 네. 무거워서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뭐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작업자분들 근골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제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안전모 확인하러 오셨다가 새로운 또 정책을 발견하신 거네요? 일단은 뭐 모든 작업자분들이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거는 제가 이제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방안을 찾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묘미인 것 같습니다. 기존 안전모 체험은 어땠나요? 안전모로 제가 지금 착용해 보니까 이게 고개를 숙이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게 무겁다는 느낌도 들고 또 이게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보니 이걸 꽉 쪼은다고 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에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안전모보다는 이게 조금 몇 g이라도 좀 가벼운 걸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연스럽게. 실제로 100g의 무게 변화가 환경미화원들의 목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 헬멧까지 쓰고 계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목이라는 게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쪽에 그 목 주위에 근육에 가는 하중이 굉장히 아마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 주위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100g 정도만 줄어든다고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시기 때문에 목에 관한 하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 그러면 목 건강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전부터 경량모를 쓰기 시작한 종로구 환경미화원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벼워서 좋고요. 일단은 구멍에 이렇게 이제 바람이 좀 들어와서 땀이 덜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시원해서 좋고요. 네. 처음에 하는 게 목 자체가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냥 일반 모자 쓰는 것처럼 그래도 목이 좀 가볍고 제가 좀 고개를 많이 숙여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부담이 좀 전에 거는 좀 사실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종로구 환경미화원들에게 새로 지급된 경량 안전모.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전모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안전모 하면 어떤 안전모를? 예, 산업용 안전모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무거운 안전모에 대한 건의를 들은 후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경량모 보급 정책을 시행시켰던 비결 궁금하시죠? 경량모를 새로 개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성 제품 중에 적합한 안전모를 찾아서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안전모가 사유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전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용 안전모는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여 기존 안전모보다 3분의 1 무게로 줄였습니다. 경량 안전모 생산과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종로구에 이어 송파구 환경미화원들에게도 경량 안전모가 지급됩니다. 당진 공장에서 생산된 경량 안전모는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인쇄소에 맡겨지는데요. 인쇄소라고 해서 뭔가 기계가 움직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뭘까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쇄 재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크판인데 여기다가 이제 용제를 입혀서 빛을 통과시키면 이게 빵빵빵빵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 구멍이 나고 이쪽은 막힌 거고 이쪽은 구멍이 뚫린 거고 그래서 잉크를 여기서 통과시키면 여기 그대로 송파구라는 게 제품의 인쇄가 돼요. 이제 곧 송파구 로고가 새겨질 경량 안전모들인데요. 수작업으로 한 번에 쓱 발라주면 끝입니다. 색깔별로 따로 작업을 합니다. 송파구에는 123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 중인데요. 130개의 경량 안전모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송파구 환경미화원들도 곧 100g의 변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겠죠? 송파구에 지급될 경량 안전모 작업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형광 안전띠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 부분이라든지 여기 나온 인쇄라든지 여기 그 스티커 붙인 이게 안전띠 이게 잘 붙어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 작업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 공무관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은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몰라요. 물론 옷도 안전복을 입고는 있지만 그래도 머리까지 다 보호할 수 있게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띠를 붙여드리는 겁니다. 드디어 완성된 경량 안전모가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이 안전모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네, 송파구청으로 가는 겁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이번 사례는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는데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작업 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경량안전모를 송파구에 지급하기 위해 배영균 사무관이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과장님도 동행했는데요. 송파구 경량모 지급 행사에 앞서 완성품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요거는 앞에 이제 송파구 마크고요. 예. 여기 뒤에 끈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끈 조절하는 게 이거 사이즈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는 또 형광띠 하나만. 네네네. 구마다 뭐 어디 구는 2개씩 해달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씩만 해달라고 해서 야간에 잘 보이게. 네네.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안전띠거든요. 여기는 풍풍구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풍풍구.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통보를 받고 최종적으로 뭐 보급하는 데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자체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송파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여러 업무도 담당을 하지만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안전, 그다음에 작업 편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제도적인 부분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현장 나온 김에 현장 의견도 많이 듣고 제도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다른 건의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그 배수로 보수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렌치. 예. 아, 그게 이제 그 가을이다 그러면 그 낙엽에 의해가 또 많이 막혀요.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물난리도 많이 나고, 그걸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보호 부분에 대해서 뭐 쓰레기는 안 들어가고 물은 잘 빠질 수 있게끔 그런 부위를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간에 작업하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차 차를 세우시고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이게 야간 띠가 있어도 그런 게 이제 많이 듣는 얘기죠. 현장에서 자유롭게 주고받는 서로의 의견들이 또 좋은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작업자분들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안전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의 의견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저희가 현장에 어떤 변화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상자가 열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경량 안전모들이 주위를 찾아갑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받자마자 써보는데요. 어떠세요? 아유, 가볍네. 모든 분들이 이게 많은데 이게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무거웠죠? 그러니까 땀이 차면 배출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걸 좀 저희가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빨리 바꾸고 그다음에 종로구 보급하고 용산구에도 이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어떠신가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가볍고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100g의 변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송파! 화이팅! 환경공무가! 화이팅! 지금 이렇게 보급이 안 된 이런 작업 현장에 저희가 조금 더 충분한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그리고 또 지자체를 좀 동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배영균 사무관은 오랫동안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환경미화 종사자를 질병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장애 노후 시설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 초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또 다른 정책도 시행됐습니다.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수집 운반 차량 기준이 제정됐는데요. 작업 효율 개선은 물론 근골격계 예방과 추락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적재 높이를 줄인 재활용품 전용 차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오픈되어 있는 차에다가 이제 전부 투척해서 상차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힘도 더 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 투척 과정에서 낙하하는 물건이 있었고 그런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앞에서 상차를 하기 때문에 낙하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제 2차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간 혼합, 오염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압축, 압착 차량 사용이 금지됐었는데요.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쥐게 되면 손목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던질 때 팔꿈치 쪽에도 힘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도한 허리 동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쪽에 당연히 무리가 갈 거고, 그 다음에 목도 구부렸다가 완전히 피고 하늘까지 보게 되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는 동작까지.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무거운 걸 갑자기 힘을 주고 던져야 되기 때문에 어깨, 팔꿈치, 손목 쪽에도 당연히 무리가 갈 겁니다. 아마 그분들한테 제일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척추계통, 그쪽 질환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오랜 고민 끝에 다시 압축, 압착 차량 사용을 허가하고 그 기준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새로 보급된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 차량의 가장 큰 차이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차량에 실을 때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 적재 높이를 줄인 것입니다. 기존은 여기 적과 쪽에 발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양쪽에 이제 내려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상태한 상태에서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출된 곳에서 수거를 하고 또 매달리고 또 수거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 도보로 또는 뭐 뛰어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은 작업 특성상 청소차 후면 작업으로 인해 배출가스 및 배기가스 압력에 의한 비산먼지 노출에 심각했었는데요. 배기구 위치 또는 배기 방향을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 또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한 저압축 차량은 재활용품의 선별에 문제가 안 생기고 재활용품의 품질을 보증하면서도 작업자들은 어깨 높이 이상으로 던지지 않고 90cm 정도 높이로 이렇게 상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이 많이 줄어가지고 작업의 부담도 줄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재활용품 차량은 작업자분들이 차량에 올라탑니다. 위에 올라가 계시다가 이동하는 중에 전선줄에 걸려서 떨어지신다거나 차곡차곡 쌓으면서 밟아주다 보니 여기서 떨어져서 추락을 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아예 기본적으로 차에 올라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상당 반영되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꾸준히 시행되어 함께 사는 우리 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밝고 활기차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기반이 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은. 그리고 작업 환경도 폭염이라든지 한파때도 어떤 자연재해가 있더라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과 사명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작업 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규제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없는 사회에서 저희가 과연 깨끗한 도시에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담보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규제 개선 또는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아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더 신속하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Thank you.